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제 얼굴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좀 아쉬울 텐데 어쨌든 제 잘생긴 얼굴은 나오지 않고, 자,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목공 팁은 두 가지입니다. 그라인더를 이용한 가구를 만들 때 폴리싱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목재에 결을 내는, 우리가 브러시라 그러죠. 브러싱에서 목재에 결을 내는 방법에서 제가 쓰는 도구를 실질적으로 그냥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쉬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목재면에 이제 가구를 만든 목재면에 폴리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폴리싱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미국인들하고 일을 해보니까 우리는 폴리싱이라고 발음하지만 그들은 팔리싱이라고 하고, 이렇게 버퍼라는 용어들을 좀 쓰더군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이 보쉬의 이제 그라인더입니다. 보쉬 그라인더 중에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RPM이 조정이 되는 그라인더가 있어요. 그냥 일반 회전만 하는 그라인더가 좀 저렴하긴 한데, 회전만 하는 그라인더로는 이 버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이렇게 RPM이 조정이 되는 장치가 있는 그라인더를 선택하셔야 되고, 이게 지금 하도 오래된 장비라 그런데 이게 모델명이 GWS 6-102예요. 그래서 알파벳 E입니다. 그래서 일반 페인트 가게나 연막 가게나 이런 데 가면 이런 하드한 패드를 팔아요. 그래서 이 보쉬 그라인더 척에 이게 이렇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스패너 없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이렇게 풀렸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장착을 할 때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손으로 그냥 조이시면 되고, 자, 이 하드 패드는 일반 사포도 물릴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팔레싱 패드를 이렇게 벨크로로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요 하드 패드의 사이즈는 4인치입니다. 4인치. 대략 한 10cm쯤 되고, 두께는 한 15mm쯤 되는 제품인데, 아마 이거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드 패드에다가 이렇게 벨크로로 붙이는 이 양털 패드는 이렇게 얇고 하드한 것이 아니고 털이 많고 이렇게 북슬북슬한 걸로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드보다 팔리싱 양털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넓게 쓰느냐,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 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넓은 상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짜글짜글한 의자라든지 이렇게 칸막이가 많은, 살이 많은 가구를 칠 때도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상처 내지 않고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거. 자,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스위치를 켭니다. 이렇게 올리면 켜지고, 끌 때는 이렇게 누르면 꺼지죠. 상황에 따라 이 손잡이를 달아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쳐도 괜찮고요. 이게 저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자, 구석구석 이렇게 나무에 상처를 안 내고 이제 팔리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스펙을 갖고 있는 장비를 쓰시는 건 좋은데, RPM이 조정이 안 돼서 무작정 빨리만 도는 것들은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켜고 회전시키다 보면 이게 이제 그 제품의 아마추어의 성능에 따라 주책 없이 그냥 막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피하시고,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을 때 이 부분이 너무 뜨거운 장비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보쉬가 지금은 이제 중공으로 넘어가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참 고맙긴 한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RPM이 주책 없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펄리싱을 하다가
혹시라도 주책 없이 갑자기 막 빨라지면 그때는 잠깐 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껐다 켰다 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폴리싱 패드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누렇게 지금 왁스가 묻어 있죠. 왁스가 묻어 있어도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왁스가 녹았다가 굳었다가 녹았다가 굳었다가 하면서 그냥 쓰시는 것이고, 보통 이렇게 그냥 시커멓게 왁스가 묻어서 오래 쓰더라도 어느 정도 폴리싱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우리가 이제 가구 소품을 만들었을 때 폴리싱 하는 건 일반 자동차 광택을 내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너무 딱딱해져 갖고 이건 도저히 못 쓰겠다 싶으면 이렇게 쪽가위 같은 걸로 이렇게 좀 덜어내세요. 그래서 좀 수명을 좀 오래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 보시의 RPM 조정되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팔리싱하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왁스를 쓰냐 안 쓰냐입니다. 액체의 오일만 쓰면 폴리싱의 효과가 이제 별로 없는데, 왁스, 그러니까 반고체형 왁스를 쓰는 분들한테만 이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크기가 훨씬 더 크고 무겁고 더 강력한 파워로 회전하는 그런 시중에 있는 폴리셔를 쓰게 되면 칠이 깎이거나 긁힐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좀 보시 그라인더를 쓰시는 게 좋다고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 이렇게 폴리싱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를 아는 분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여기다가 이제 그 하드 패드를 붙여서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평면을 연마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 패드를 낄 때는 이렇게 뭐 한 6인치 이상 되는 것들보다 한 5인치 정도 되는, 지금 이 양털이 없고 요 하얀 벨크로 정도 크기가 되는 그런 이제 그 패드를 쓰시면 되고, 그런 류의 다양함은 이제 연마 가게, 빼빠 가게 같은 데 가면 선택의 폭이 넓고요. 과거에는 페스툴사에서도 그런 거 몇 장씩 박스에 담아서 팔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재면에 브러쉬를 쳐서 좀 러프한 질감을 내고 이 약간의 이제 음양각을 살리면서 나무의 추재와 춘재가 달리 이렇게 이제 깎여서 러프한 질감이 나는 것들, 그런 거 이제 원하는 분들 많죠. 특히 이제 슬랩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피죽을 다듬거나 할 때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 독일 페스툴사에서 나오는 러스터픽스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쓸모가 대단히 높은 그 아주 제가 좋아하는 장비인데, 저는 그 제품을 현장에서 유실한 지가 오래됐고, 그 이후로는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사지 못했고, 혹시라도 중고로 나오는 게 있으면 좀 사볼까 했는데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보시의 이게 진짜 오리지널 폴리셔죠. 자동차 광택 내는 데 가면 아마 이런 류를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제품은 그 보시의 폴리셔라고 모델명은 GPO12C입니다. GPO 12 알파벳 C이에요. 근데 이거는 보통 아마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0만원 후반대에 살 수 있다고 하니 아주 가성비 대비 효과적인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장착하고 이 결례기 브러쉬가 현재는 지금 80번, 사포 번호 80번이 끼워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독일, 스위스 시아사에서 나온 결례기 브러쉬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결례기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결방향대로 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이제 쇠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라인더에 물려갖고 치면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억결, 재결 구분 없이 그냥 막 쳐지니까 거칠고 빠르게 칠 수 있는데 깔끔한 마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재결 방향대로, 결 방향대로 이렇게 순결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보시 사건을 이용해서 치는 것이고, 보시가 뭐 좋냐, 뭐 이런 분들, 보시라는 브랜드가 좋냐,
특히 이제 블랙앤데커로 시작해서 보시, 마키다, 디월트, 미러케 이렇게 이제 페스툴 뭐 이렇게 이제 페스툴은 좀 휩쓸려 다니는 공구는 아니고 그렇게 색깔별로 유행을 타본 분들은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나머지 회사 다 합친 것보다 보시가 사실 더 큰 회사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보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툴들이 훌륭하고 더 좋은 회사고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 마키다나 디월트류의 제품들이 이 보시의 GPU 12CE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성비로 이 보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스위치 한번 켜볼까요? 자, 스위치 키면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보이시나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 부분에 RPM 조정되는 게 있고 결례기 브러쉬를 할 때는 굳이 그 속도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팔리싱용 그라인더로 이제 그 폴리싱을 할 때도 RPM은 1단에서 2단 사이 정도, 가급적이면 2, 3단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 게 좋겠고요. 이 결례기 브러쉬도 마찬가지로 지금 1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켜볼게요. 자, 꾹 누르면 돌아가고 더 세게 누르고 있으면 혼자 돕니다. 자, 이렇게 돌죠. 자, 2단으로 올려볼까요? 자, 2단으로 올려서 이렇게 좀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1단하고 2단의 차이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1단, 2단 사이 정도에 놓고 이렇게 살살 치면 이렇게 이제 그 결례기 브러쉬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고 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작업이 더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 시야사에서 나온 이런 결례기 브러쉬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그 기쁨과 효과와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써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스툴사의 러스터픽스처럼 쇠 브러쉬, 그 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브러쉬, 그 다음에 양털 브러쉬를 세 단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효과만은 못한데 그래도 우리가 현장용으로 쓰기에는 이게 전혀 이제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이 작업대 역할을 하는 이곳은 나무가 느티나무인데 소프트우드 중에 뭐 소나무 같은 걸 이렇게 긁어보시면 정신없이 그냥 팍팍 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나무에 결내는 걸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목재면의 폴리싱을, 마감면의 폴리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사실 저한테 질문을 지금 남겨주신 분이 공방 안에 있었는데 좀 전에 갔어요. 좀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이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귀가하셨고 지금은 좀 제가 이제 혼자 남아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런 보시 브랜드의 매니아라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보시 브랜드는 오래된 툴들 몇 가지 빼놓고는 지금은 많이 남지 않았고, 다만 이제 이런 류의 이제 그 툴은 제가 이제 보시께 가성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시는 AS도 잘 되는 회사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 그 그라인더를 이용한 목재면 마감에 폴리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보시사의 폴리셔를 이용해서 목재면을 긁어서 이제 브러쉬하는 방법. 이 폴리싱의 이 마감의 폴리싱의 효과는 광택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목재결의 브러쉬는 가구뿐만이 아니고 인테리어 현장에 목재를 사용하는 곳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인 질감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게 필름이나 MDF나 무늬목에 쓸 수 없지만 원목을 시공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레드파인, 사스나 또는 이제 스프러스 같은 류로 이제 우리가 벽면에 루바를 붙일 때 그냥 붙이지 마시고 이 브러쉬로 한 번쯤 쭉쭉 긁어서 붙여놓으면 그 마감을 칠을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아니면 시각적인 질감,
또는 이 만졌을 때의 감촉은 완전히 다른 질감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생긴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들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